자, 이번 시간 우리 관동별곡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 상당히 중요한 가사인데 일단 제목만 보면 관동은 그냥 쉽게 강원도라고 하면 돼요. 원래는 이제 관동 지방을 얘기하죠. 태백산 동쪽인데 그냥 강원도라고 하자. 강원도를 이제 여행하고 이제 쓴 노래란 뜻인데 사실은 뭐 얘가 개인적으로 여행한 게 아니라 이제 유배지에서 이제 유배가 풀리고 임금께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갔다 와라라고 해서 가면서 이제 쓴 겁니다. 작가는 정철이고 우리가 정철하면 대표적으로 가사에 되게 유명한 작가지 삼인곡, 송민곡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관동별곡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일단 장르별 특징을 보면 여기 관동별곡은 작품 선정 이유 볼까? 관동 지방을 기행하면서 쓴 기행가사다. 자, 기행가사 밑줄 쳐봐.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다? 기행문이다. 기행문. 두 번째는 가사다인데 먼저 기행 먼저 볼게. 기행은 여행이란 뜻이야. 여행을 가며 쓴 거야. 뭐 업무적인 일도 어쨌든 강원도로 여행 간 거기 때문에 여행 간 건데 우리 기행문에 3요소가 있어요. 요 3요소가 뭐냐면 여정은 뭐니? 어디를 갔다. 견문은 뭐야? 가서 보고 듣다. 그 다음에 감상은 느끼다. 괜찮니? 여정은 장소고 그 다음 견문은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감상은 느끼고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여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보고 뭐 듣고 어디 가서 뭐 보고 뭐 듣고 뭐 느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선생님이 여정 부분에 이제 선생님이 색칠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색칠해서 여정을 먼저 좀 구별해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여기 이제 가사할 차례죠. 가사는 조선시대 장르인데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로 구성됩니다. 선생님, 사음보가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줄 보면 끊어 있는 단위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덩이로 읽어라. 이게 가사고 이게 사음보고 그다음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조. 글자 수는 3, 4쪽은 4, 4쪽. 강호의 세 글자, 병이 깊어 네 글자, 중림의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가사. 그래서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잖아. 지금 위에 4음보 3, 4조 4, 4조니까 형식상으로는 운문에 속해요. 운문이란 얘기면 시란 얘기입니다. 이건 시예요. 근데 줄거리가 있어. 길어. 그래서 내용상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설 같은 산문에 속하는 양식이다. 조선시대의 이런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 두 개를 알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요. 가래 양반가사다. 당연하지. 양반이 써 정철. 유명한 고사와 시 구절을 인용했고 3, 4조, 4, 4조 사음보다.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 됐고 위정자로서의 삶의 자세. 위정자는 관리, 우리 공무원 관리로서의 삶의 자세와 두 번째 자연 친화의 태도가 있다. 자연 친화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썼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관동별곡을 내용을 우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금강산까지 이제 가는 장면. 유배지에서 한양에 와서 이제 강원도 가서 처음엔 금강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로 갑니다. 동해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오늘은 금강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금강산까지 부분에서는요 신기하게 유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아. 유교적인 얘기는 뭡니까?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 그립다. 신하로서 할 일 한다. 이런 거. 동해 이 바다 부분은 도교적인 내용이 많아. 도교적이란 얘기는 나 신선이다. 신선의 세상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산 유교적인 부분을 수업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자성어가 몇 개 있어. 알아야 될 사자성어. 그 사자성어에 대해서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뭐 느끼니 하면 그 사자성어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꼭 필수 사자성어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연군지정이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연군지정. 자, 연군지정은 뭡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금 곁을 떠나서 지금 있으니까 임금님 그립다. 상당히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충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부 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국지정. 자, 우국지정은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자, 세 번째는 선정의 포부. 이거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선정의 포부. 선정의 포부는 뭐냐면 선정의 포부는 선한 정치, 즉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아까 위정자, 아까 관리로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네 번째는 세 번째랑 같이 하는 건데, 그럼 누굴 위해서 할까? 임금을 위해서? 아니,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애민정신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 애민정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는 맥수지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맥수지탄은 나라가 멸망한 슬픔, 그치? 나라 잃은 슬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거고요. 여섯 번째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로 같이 나와. 인생무상은 삶에 대한 허무함이지. 삶의 허무함. 아무래도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삶이 허무하겠지. 그래서 요 두 개도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필수 사자성어에서 좀 이따 선생님이 이거 뭐지? 여기 느낀 거 뭐지? 하면 이거 얘기해 줘야 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들어가 보는데 오늘 금강산만 딱 하도록 하죠. 가볼까요? 강호의 병이 기뻤. 잘라봐. 강호는 자연이야. 내가 자연에서 병이 기뻤다는 얘기는 병이 걸렸다가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병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진짜 아프다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돌려 해석하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이 뜻입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중림에서 지낸대. 자, 중림 줄 쳐야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여정. 선생님이 여정 위주로 간다 그랬죠? 장소 위주로 간다 그랬죠? 첫 번째 장소. 그럼 나는 중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중림은 전라남도 창평이라고 정초에 사실 지금 유배가 있거든. 유배. 근데 뭐 당파 싸움에서 져서 유배를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야 나 임금한테 깝쳐서 유배에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이게 문학은 글로 남는데 평생. 그래서 약간 좀 지가 더 아름답게 꾸민 거지. 그래서 내가 중림, 전남 창평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줄. 이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천석고왕과 연하고질이란 말 써요.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여기 첫 번째 줄밖에 안 나오는 사자성어라서 천석고왕, 연하고질 이퀄 뭐다? 자연의 즐거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됐다 이런 뜻이야. 그냥 자연을 즐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자연을 사랑해서 병이 돼서 중림에 누웠다. 다시 뭐라고요? 중림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신 누가? 왕이 나한테 강원도 관찰사를 맡기셨다 이 뜻이야. 강원도 관찰사.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유배에서 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와, 성은이 갈수록 만극합니다 해서 임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죠. 왜? 유배 풀렸으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얘는 지금 중림에 있었어요. 중림 유배지에 있었죠? 그럼 바로 강원도로 가니? 아니지. 지금 정철은 유배지에 있다 갑자기 막 임금의 그 명령을 들고 막 부하가 왔겠지. 어명이요. 신 정철은 어명을 받아라. 그럼 이제 정철이 마당에 나서 엎드려서 뭐 엎드렸겠지. 그러면 신 정철은 이제 유배에서 풀려 강원도 관찰사로 갔다 오라는 어명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럼 정철이 이제 바로 강원도로 가지 않아. 왜? 뭔가 임명장과 마패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한양으로 일단 가야지. 그래서 한양 갑니다. 연추문을 달려가서, 자, 연추문은 한양 경복궁에 있는 서쪽 문이야.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만 수도. 야, 요 사이가 있잖아. 이 사이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는 중림 전라남도고 바로 여기는 서울이지.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전남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온 과정이 없잖아. 그지? 그 과정이 상당히 생략돼 있죠. 그 부분이 생략을 또 압축돼 있죠. 압축을 통해서
속도감이 상당히 빠르죠. 속도감 빠르다.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유배지에서 어디까지? 한양까지 오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 근데 왜 여기를 생략했을까? 솔직히 얘 최종 목적지는 강원도지, 그지? 전라남도 창평에서 지금 한양까지 오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쌩깐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복궁 서쪽 문을 갔어요. 그리고 경회 광화문을 바라보며 왕한테 하직하고 물러났더니 옥절은 마패가 앞에 있구나. 이제 마패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양에 가서 마패를 받았대요. 그 다음 이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강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평구역까지 갔어요. 거기서 말을 갈아타요. 왜? 말 한 마리로 가면 한 마리로 가면 말 가다 죽어요. 그렇지? 갈아타고 흑슈로 갑니다. 흑슈는 경기도 여주네. 그 다음에 섬강까지 갔습니다. 원주 치악산이 있는 원주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툭 잘라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관찰사의 명을 받았고 이제 강원도 가는 과정을 썼는데 상당히 뭐 위주로 썼지? 여정 위주로 썼지. 색칠되어 있는 장소 위주로 썼지. 아, 색칠 좀 다른 색으로 할까? 선생님은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색칠되어 있는 빨간색 할게요.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장소 위주로 썼어요. 여정 위주로 썼죠. 상당히 속도감이 빠르다 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이렇게 생략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어디 간지 볼까요? 소양강 갔어요. 춘천에 있는 소양강. 여기서부터 집중 사자성어 활용합니다.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죠. 저 소양강 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인가? 얘가 질문했지만 얘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얘 알아. 소양강 어디로 가지? 소양강에 흐르면 한강으로 가거든. 그럼 얘는 소양강 바라보면 뭘 떠올려? 이게 한강으로 흐르겠지. 한강에 누구 계셔? 임금님 계시지. 그럼 결국 얘는 소양강을 보며 임금을 떠올린다는 얘기야. 사자성어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그림이죠. 그 다음에 고신거국. 고 외로운 신하지. 거국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 이퀄 나저다. 내가 백발이 많다. 백발은 고민이야. 고민이 많다. 하다는 많다야. 무슨 고민이 많을까? 나라에 대한 고민 많다. 그래서 우국지정. 자, 요렇게 여기까지 툭 잘라봐.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앞에 선생님 여기는 한 파트가 1세트가 끝났어. 그 다음 이제는 소양강에 와서 얘가 느끼는 감정 2개 얘기해봐. 하면 뭐라 얘기하면 돼? 영군지정과 우국지정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소양강을 보고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동주에서 밤을 새워. 자, 그 다음 이제 철원까지 갔습니다. 북간정에 올라가요. 자, 북간정 올라갔습니다. 철원에 있는 북간정인가봐. 이 정이 정자야. 정자. 삼각산 꼭대기가. 자, 삼각산 꼭대기 묶어봐. 얘들아, 삼각산은 북한산이야. 북한산 어디 있지? 서울에 있어. 그 서울의 꼭대기. 서울의 꼭대기 누구야? 왕이죠, 왕. 그치? 우리 임금이 잘하면 보일 것 같다. 야, 말이 되냐? 강원도에서 어떻게 한양이 보이냐? 어떻게 서울이 보여? 말도 안 되지. 그냥 얘는 북간정에 올라가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자성어 뭐라 그래요? 연군지정이라고 하면 되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어디 갑니까? 궁왕 대궐터를 갑니다. 색칠하세요. 궁예왕 대궐터에 가봤더니 오작 까마귀 까치가 지지배배 울더라고. 근데 얘들아, 궁예왕 대궐터는 이미 망한 나라 아니냐? 맞잖아. 이미 지금 얘네 조선이잖아. 이미 망한 나라 가면 뭐 우리가 지금 경복궁을 막 이렇게 보존하는 것처럼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아마 궁예왕 대궐터가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거야. 거길 갔더니 까마귀 까치만 지지배배거려. 사람은 아무도 없고 폐허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정철이 뭘 느낄까? 안타까움 느끼겠지? 까마귀 까치야, 오작이 까마귀 까치야, 천고 옛날 나라의 흥과 망을 너희 아니 모르니 왜 그렇게 우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궁왕 대궐터에서 뭘 느낍니까? 맥수지탕과 인생무상을 느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갑니다. 한 파트만 더 할게요. 자, 회양. 이제 회양으로 갔대요.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뭔 뜻이야? 회양이란 이제 강원도의 회양이란 동네 이름이 마침 같다. 어디야 같아? 중국과 같다는 뜻이야. 중국에도 회양이란 동네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도 그러니까 정철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회양이란 동네가 있는 걸 알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도 회양이란 도시가 있구나 이거야. 근데 정철이 중국의 회양을 어떻게 알았냐면 중국의 회양의 시장이 급장류였어. 시장이. 근데 급장류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중국의 회양이란 동네가 완전 태평성대였대.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 회양에서도 급장류의 풍채 모습을 고쳐 다시 볼 것인가? 즉 우리 이 강원도 회양이란 곳에서도 중국의 회양과 마찬가지로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보자.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회양의 급장류를 일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야? 아니지. 급장류 이미 죽었어. 옛날 사람이야. 누가? 내가. 이건 나야 나. 내가 정철 내가 누구처럼? 급장류처럼 우리나라 회양에서 정치를 잘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정치 잘하겠다 뭐라 그랬죠? 선정의 포부 기억나죠? 자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같이 세트 애민 정신 요렇게까지 해서 한 파트 한 세트 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할까요? 뭐 위주로 정리한다? 여정 위주로 정리한다. 첫 번째 화자는 전라남도 창평에서 이제 자연을 즐기며 있었죠. 근데 임금께서 유배를 풀어주며 강원도 갔다 오라 그랬죠. 임금한테 땡큐하고 가는 과정 다 생략하고 발로 서울로 도착했죠. 마패를 받았죠. 그 다음 말 타고 이제 강원도 갑니다. 양주, 여수, 섬강, 치악 갔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양강 가서 소양강에서 뭐 느꼈지? 연군지정과 우국지정 느꼈지. 그 다음 동주 가서 북간정 갔지. 북간정 가서 뭐 느꼈지? 연군지정 느꼈지. 궁예왕 대궐터 가서 뭐 느꼈지? 맥수지탄 인생무상 느꼈지. 회양 가서 뭐 느꼈지? 선정의 포부와 애민정신 느꼈지. 요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요 부분에서 자 임금 상징하는 단어와 나를 상징하는 단어 있거든. 먼저 나를 상징하는 단어 뭐 있지? 고신고국 있지? 그 다음에 임금 또 뭐 있어? 또 아까 급장류 나 상징하지. 그 다음에 임금 상징하는 단어 뭐 있지? 삼각상 제일봉. 요렇게 요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니? 자 이제 얘가 금강산으로 이제 갑니다. 자 금강산 가볼까요? 영중은 무사하고 뭐 이제 뭐 도시 강원도 도시는 그래도 아무 일 없고 시절은 3월이다. 자 시절 3월이래. 계절 언제야? 봄입니다. 봄인데 화천 시냇물 길이 풍악산으로 뻗있다. 자 풍악산은 금강산인데 자 지금 봄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금강산은 4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뭐 봄에는 개골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르거든. 근데 사실 지금 봄이잖아. 봄인데 이 풍악산은 가을을 이제 사실은 부르는 이름이야. 가을의 금강산이 이름인데 왜 그러면 이 봄인데 풍악산이 있을까? 솔직히 산은 가을이 가장 아름답잖아.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지금은 3월 봄이잖아. 그런데 아름다운 가을의 이름을 던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풍악산으로 시냇물이 뻗어 있대. 그래서 내가 이제 금강산 들어갑니다. 행장, 여행 장비를 다 버리고 간소한 차림이지 석경, 돌길을 막대 짚어. 그죠? 금강산 올라가는데 막 가마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뒤지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지가 지팡이 들고 가는 거죠. 자 어디 가는지 볼까요? 백천동은 곁에 두고. 자 백천동은 안 갔네. 어디 갔습니까? 만폭동 들어갔습니다. 자 만폭동 들어갔어요. 회양에서 이제 금강산 들어가서 만폭동 갔습니다. 만폭동은 뭐가 유명하냐면 만폭동 폭포가 유명하대. 폭포. 금강산에 폭포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폭동 폭포를 이제 표현하는데 자 여기 잘라봐. 어떻게 표현한지 볼까요? 은 같은 무지개 모양, 옷 같은 용의 꼬리 모양. 자 뭐뭐 같은 직유법이지? 그 다음에 무지개는 원래 폭포야. 원래는 이렇게 폭포로 얘기해야 돼. 폭포. 용의 꼬리도 마찬가지 폭포야. 용의 꼬리가 왜 폭포인지 알겠지? 이렇게 절벽 있으면 용의 꼬리처럼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봐봐. 원래는 은 같은 폭포, 옷 같은 폭포야. 그러면 은 같은, 옷 같은은 직유법이지. 그죠? 그 다음 폭포 대신에 무지개 썼으니까 이거 무슨 법? 은유법이지. 그 다음 폭포 대신에 용의 꼬리라 썼으니까 얘도 은유법이지. A는 B니까. 자 그리고 이거 직유 은유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비유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비유를 통해 폭포가 멋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뭐 같은 무지개, 뭐뭐 같은 용의 꼬리. 앞과 뒤의 내용이 대꾸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비유. 비유에서도 직유와 은유 썼죠. 비유와 대구를 통했고 그래서 폭포가 예쁘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갈게요. 섣돌며 뿜는 소리. 폭포가 막 쏟아지는 소리. 청각이죠. 청각. 귀로 들었죠? 심리 밖에서도 들렸는데 심리 멀리서도 들렸다 이거지. 원경 멀리서도 그 폭포 소리가 들렸는데 들을 때는 내가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번개소리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근경 와서 보니까 떨어지는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이거야. 시각
겨울이 아니야. 실제 스노우가 내린 게 아니야. 물방울이 떨어지는 눈 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자 어디 있지? 만폭동 있지. 그래서 만폭동에서 뭡니까? 다양한 비유와 직유와 은유 썼으니까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폭포의 아름다움 예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움 예찬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뭐 대꾸도 썼고요. 그 다음에 직유, 은유, 그 다음에 뭐 청각적, 그 다음 시각적이랑 감각적 이미도 썼고 원경, 근경 이렇게 해서 폭포가 아름답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어디 간지 봅시다. 금강대 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강대 갔는데 금강대라는 곳 맨 위에는 학이 있었어. 학이 새끼를 치고 있어요. 춘풍 옥덕성 이게 봄바람인데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 이렇게 쓰게 됩니다. 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에 잠을 깨서 누가? 학이 잠을 깨었던지 그래서 호위현상 학이야 학. 그 학이 방공 공중에 떴대. 그러니까 금강대 맨 위에 학이 있는데 그 학이 갑자기 이제 공중으로 날아다녔대. 그래서 서우예주인은 인포라고도 하는데 자신을 얘기해요. 나를 저 학이 반기는 것 같구나. 그래서 금강대에서는 학이 나를 반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소양로와 대양로 이거는 삼봉우리입니다. 이런 삼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자 진월대 갔죠? 진월대에 올라갔더니 정양사는 절이죠 절. 정양사라는 절에 있는 진월대는 뭐 그냥 그냥 높은 언덕? 절에 있는 뭐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뭐 대 이런 데 올라갔더니 여산은 중국산이거든. 여산은 중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래. 중국에 있는 여산의 참 모습이 여기서도 다 보인다. 자, 그럼 여기서 스톱. 그러면 금강산에서 바라보면 중국에 있는 여산이 실제 보인다는 얘기야? 아니지. 여산의 참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금강산이 어느 만큼? 여산만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오케이. 그래서 금강산이 여산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와, 조화웅은 조물주야. 우리 조물주가 하느님이죠? 헌사하다 이콜 대단하다. 왜 대단해? 이 금강산을 어떻게 만들었냐? 와, 멋지다. 너무 예뻐. 중국에 있는 여산만큼 예뻐. 산봉우리 너무 아름다 이거죠? 이제부터 산봉우리들 얘기합니다. 야, 금강산 그 높은 산에 갔으면 보이는 게 산봉우리겠지. 뭐가 보이겠니? 그지? 갑니다. 날거든 뛰지나 말던가. 산봉우리의 모습이 뭔가를 날아가려는 모습 같아. 또 뛰어가는 모습 같대. 섰거든 솟지나 말던가. 뭔가 서 있는 모습, 솟아 있는 모습 되게 다양하다 이거지. 연꽃을 꽂은 것 같대. 백옥을 묶은 것 같대. 비유법이죠? 동해를 박차는 것 같대. 북구뼈를 떠받는 것 같대. 이해됩니까? 요거 세 줄 묶어봐.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야? 산봉우리가 내가 진월대에서 바라본 산봉우리의 모습이 날아가는 모습도 있고 뛰어가는 산봉우리의 모양도 있고 서 있는 산봉우리도 있고 솟아있는 산봉우리도 있고 어떤 것은 연꽃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고 어떤 것은 백옥을 묶어놓은 것 같아. 이건 정적이지. 또 어떤 것은 동해를 박차고 날아가는 것 같대. 북극을 떠받친 것 같대. 이건 동적이지. 그래서 다양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했죠. 그죠? 그런 산봉우리 중에서도 두 개 더 얘기합니다. 야, 저게 망고대냐 저 산봉우리가 되게 높구나. 그 다음 저 혼자 있는 거 저거는 외로워 보이는데 저기 혈망봉인가?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의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지금 얘는 진월대에서 다양한 산봉우리의 모양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이라는 산봉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 하늘은 왕입니다. 왕을 향해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겁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신하의 모습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야, 저 망고대 혈망봉 봐라. 꿋꿋이 서 있는 모습 봐봐. 저거 임금을 향해 끝까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는 신하의 모습 같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고대 혈망봉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내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갑니다. 아, 너구나. 진짜 너 대단하다. 너 같은 산봉우리가 또 있을까? 없다. 서리법. 정말 너는 대단한 산봉우리다. 뭐가? 망고대 혈망봉. 너는 충신과 똑같은 산봉우리다 해서 망고대 혈망봉을 예찬합니다. 자, 여기까지 화자가
어디 있죠? 여기까지. 진월대에서 다양한 산봉우리를 예찬하면서 그 중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뭡니까? 충신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죠. 그 다음 어디 간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심대 같네요. 개심대에 올라서 어디를 바라봐? 중양성을 바라보며. 그럼 중양성은 안 갔습니다. 얘는 개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죠. 금강산 12,000봉을 분명히 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러니까 금강산 봉우리를 다 셀 수 있을 것 같아. 그 금강산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금강산 봉우리의 끝마다 서리어 있는 기운들이 맑거든 좋디, 깨끗하지나 말던가. 좋다는 깨끗하다야. 그럼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야.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던가. 뭔 뜻입니까? 금강산 산봉우리에 있는 산의 기운들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서 뽑아내어 인걸 충신을 만들고 싶다. 그 충신 어디다 쓰게? 나라를 위해서 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국지정의 마음 알 수 있지. 나라를 걱정한 마음. 여기까지. 오케이. 형용 모양도 끝이 없고 그런 산봉우리의 모양도 다양하고. 어떻게 다양해? 이런 거지. 날거든 뛰지마나 속거든 이렇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태세 동작도 많다. 그러니까 산봉우리의 모습이 되게 다양하다 이거지. 천지간에 만들어질 때 이 세상에 그 산봉우리들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만들어졌. 당연하지. 자연이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유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산봉우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괜찮니? 여기까지 개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다양한 산봉우리를 얘기했고 그 산봉우리에서 기운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누굽니까? 그럼 화자가 비로봉 갔을까? 안 갔어. 되게 중요해. 화자는 개심대에서 중양성 바라보고 그 다음 중양성 바로 옆에 있는 뭘 바라봐요? 비로봉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화자는 아직까지 어디 있지? 개심대에 있어. 이거 포인트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다시 화자는 아직 개심대에 있습니다. 화자는 개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다양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했고 거기서 기운을 뽑아내서 산봉우리의 맑은 기운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그랬지. 그리고 개심대에서 중양성 바라보며 중양성 옆에 있는 비로봉을 또 바라본 거야. 그래서 근데 비로봉이 되게 높대. 그래서 뭐라 그래? 비로봉 저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봤을까? 왜 이렇게 높냐 이거지? 동산태산,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과 비로봉 어디가 더 높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비로봉이 더 높을 거다. 근데 이제 동산태산과 비로봉 비교했잖아. 그러면서 동산태산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참 좁다라고 말한 공자를 갑자기 떠올립니다. 이거 연상이죠. 비로봉과 동산태산을 비교하면서 동산태산에서 어떤 말을 했던 공자를 더 떠올립니다. 자 이제 갑니다. 노구 중국이 좁은 건 우리 모른대. 우리는 중국만 해도 넓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렇게 넓고 넓은 세상을 공자께서는 적다고 말씀하셨는가. 갑자기에는 비로봉을 통해서 비로봉 정말 높다 그러면서 동산태산과 비교하면서 동산태산에서 세상이 좁다라고 얘기한 공자를 떠올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자의 그 경지 세상이 우리는 중국만 해도 넓은데 공자는 이 세상이 참 좁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자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겠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공자의 큰 정신적 경지 마음의 크기죠. 우리가 네 글자로 호연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를 떠올리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화자가. 괜찮니? 호연지가 뭐야? 공자의 마음이 상당히 크다.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호연직입니다. 괜찮니? 화자 아직 어디 있지? 개심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갑니다. 와, 저 지위, 저 공자의 경지를 내가 어찌하면 알 것인가. 진짜 공자의 경지 오르기 힘들다 이거지. 오르지 못하거든. 저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거든. 아니면 공자의 경지까지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가는 게 마땅하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뭐야? 올라갈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비로봉까지 난 못 올라간다. 이것도 되고요. 난 공자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어디 있죠? 개심대 있죠. 개심대에서 바라본 거 두 개. 중양성과 비로봉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가볼까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 찾아가니. 자, 사자봉우리 갔고요. 그 앞에 활용소가 있다. 활용소 같네요. 그죠? 사자봉. 사자봉도 사실 갔다 보면 되죠. 사자봉
앞에 활용소가 있으니까 사실 두 개 똑같은 겁니다. 활용소는 시냇물이에요.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이 활용소라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제부터 천년 노룡 줄쳐봐, 그 다음에 창에 줄쳐봐, 그 다음에 삼이루 줄쳐봐,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고 줄치세요. 자, 이제부터 뜻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먼저 천년 노룡은 동그라미 1번, 우리 활용소니까 시냇물이죠. 시냇물입니다. 그 다음 중이법이야. 동그라미 2번 화자 자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창에는 동그라미 1번 큰 바다고요. 큰 바다. 동그라미 2번 큰 정치판. 정치판. 동그라미 3번 삼이루는 동그라미 1번 뭡니까? 큰 비. 동그라미 2번 큰 정치. 큰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음의 이온풀 다 살려내라. 이거는요. 해석이 두 개인데 동그라미 1번 음지에 있는 풀을 다 살려내라. 그러니까 우리 음지에서 말라있는 풀을 살려내라 이거고, 두 번째는 힘든 백성을 뭐해라? 살려내겠다. 내가 살려내겠다. 이렇게 해석 두 개가 돼요. 얘도 중의법이야. 그래서 중의법 한 단어의 뜻이 두 개 있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중의법인데 먼저 첫 번째를 해석할게요. 사자봉 찾아가니 그 앞에 활용소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밤낮, 주야는 밤낮이야. 밤낮 주야. 밤낮 흘러서 큰 바다에 가서 풍운 바람과 그 다음에 구름이 언제 돼서 큰 비를 언제 내릴까? 그래서 큰 비를 내리면 말라 비틀어진 풀을 다 살려내라. 이렇게 해서 활용소라는 시냇물을 그냥 직설적 얘기한 게 되고, 활용소에 흐르는 이 시냇물을 자기로 얘기하면 갑니다. 너럭바위 앞에 활용 시냇물이 있는데 천년으로 그 내가 시냇물이 꼴 내가 굽이굽이 열심히 일해서 밤낮 열심히 일해서 창에 큰 정치판에 가서 풍운 임금께 기회를 언제 얻어? 3위로 언제 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줄, 내가 정치를 하면 음의 이온풀, 굴벗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내가 다 살려내겠다. 그래서 정치를 정말 잘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까 뭐라 했죠? 앞에 선정의 포부, 그지? 무슨 정신? 애민정신. 이렇게 시냇물을 자기로 표현해서 선정의 포부와 애민정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지 활용소라는 곳에 가서 흐르는 시냇물 통해 자신이 선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불정대에 올랐습니다. 자, 불정대 중요하죠. 불정대 올라가면 여긴 또 뭐가 있냐면 12폭포가 있대요. 12폭포. 폭포. 아까는 만폭통 폭포였죠? 약간 이렇게 12계단의 폭포가 이렇게 흐른대. 이렇게 흐른데 천심절벽.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이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겠죠? 은하수를 잘라서, 은하수 한 굽이를 잘라서, 자, 은하수 줄쳐. 폭포가 은하수 모양이란 얘기야. 이렇게 은하수 모양이란 얘기야. 실 줄쳐. 실처럼 은하수죠? 풀어서 배는 비단처럼 걸어놨다 이거야. 이게 바로 폭포예요. 그래서 12폭포를 상징한 단어는 은하수 한 굽이와 실과 배입니다. 이게 12폭포를 상징합니다. 비유법이죠? 그죠? 뭐뭐 같이니까 직유법이겠네요. 갑니다. 도경. 그림책에서 봤을 때는 12굽이었는데, 그러니까 12폭포를 내가 오늘 처음 와서 본 거야. 이걸 내가 언제 봤냐면 그림책에서만 봤어. 그때는 12폭포니까 12굽인데 실제 와서 보니까 여러 개다. 12굽이가 더 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덕션, 이백,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이제 살아와서, 이태백 죽었다. 이태백이 만약 살아서 나와 얘기를 한다면, 나와 의논, 이야기를 한다면 여산, 아까 중국의 여산이지, 중국에 있는 여산이 여기보다 아름답단 말 못할 거다. 그만큼 여기 12폭포가 있는, 어디요? 12폭포가 있는 이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라고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금강산입니다. 아이고 힘드네. 자, 일단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제부터 여정 반면으로 마지막 한 번만 싹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남 창평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죠. 사실은 유배 갔죠. 임금께서 강원도 방면 맡겼죠. 그래서 생략과 압축을 통해서 바로 서울로 가서 연추문 갔죠. 마패 받았죠. 평구, 흑슈, 섬간, 치악 갔죠. 자, 소양강 가서 뭐 느끼죠? 연군지정, 우국지정. 북간정 가서 뭐 느끼죠? 연군지정. 궁황 대골터 가서 뭐 느끼죠? 맥수지탄, 인생무상.
회양 가서 뭐 느끼죠? 선정포부 애민정신. 그죠? 그다음 만폭동 가서 뭐 보죠?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죠. 그다음에 금강대 가서 뭐 봤죠? 학을 봤죠. 학. 그 다음에 진월대 가서 뭐 봤죠? 다양한 산봉우리 모습 봤고요. 그 중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이라는 산봉을 통해서 충신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떠올렸고요. 계심대를 올라가서 그죠? 계심대 가서 또 뭐 했어요? 중양섬 바라보며 다양한 산봉우리를 얘기하면서 그 산봉우리에 있는 맑은 기운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며 참 비로봉이 높다. 그리고 공자를 떠올리며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했죠. 그 다음에 활용소에 가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해서 선정포부 애민정신 느꼈고요. 불정대 가서 12폭포를 봤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동별국은 어디 가서 뭐 보고 어디 가서 뭐 느끼고 어디 가서 뭐 보고 어디 가서 뭐 느끼고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산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동해 부분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 동해 파트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